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5일 오후 4시입니다.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죠. 현 경기도지사가 해방 후에 해방군으로 남한에 온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지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점령군으로서 온 미군이 친일파와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세웠는데 이게 결코 아름답지 못한 출발이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새로운 좋은 나라 만들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집중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사람이 했던 반대한민국적 발언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동안의 이 발언과 대북 정책을 딱 합치면은 그것은 대한민국 편에 서서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는 정책도 아니고 오로지 김일성적 역사관, 김일성적 역사관에 뿌리를 박은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저절로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씨의 이 황당무계한 역사관을 지적을 하는데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신원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 합참 차장의 요 지적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역시 이런 토론을 하다가 보면은 평소에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실없는 사람과 충실한 사람이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죠. 이 페이스북에 금방 글을 올리셨는데 제가 이 공부가 되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의 견해를 곁들이겠습니다. 신원식, 김원웅 씨와 이재명 씨는 왜 미군을 이토록 폄훼하는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 광복 회장 김원웅 씨와 경기지사 이재명 씨가 2차 대전이 종전 후 남한이 준주한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다. 김원웅 씨는 해방 당시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이라고 했다. 여당 대선 후보군 중 여론조사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술 더 떴다. 해방 당시 미군을 점령군이라 하고 집권하면은 미 사드 기지 철수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씨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해방 직후부터 대한민국 수립 전까지의 주한미군을 지칭한 것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했다. 당시 미군의 진주 목적이 한반도 38도선 이남의 일본군 무장 해제와 질서 있는 국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당시 미군을 점령군으로 보는 건 패망 당시 일제의 눈이지 결코 해방된 우리의 입장이 아니지 않나. 자, 여기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당시에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요거죠. 이 점령군이라는 이 표현이 미군이 포고문을 발표할 때 자신의 역할을 점령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을 하나 딱 가지고 가가지고 김원웅, 이재명은 미군의 본래적 기능이 해방군이었다는 것을 묵살해버리고 점령군이다. 그러니까 한민족을 탄압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령군이란 말을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은 침략군 또는 탄압군으로 쓰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은 1948년 8월 15일 미군을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의미의 점령군으로 본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시아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아시아에서 그것은 일본 군국주의자죠.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미군에 점령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령이라고 하면 점령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미군의 점령 대상은 한국인이 아니죠. 한국인을 해방시켰으니까 누가 점령 대상이냐? 바로 일본, 한국, 중국의 군사력을 배치해 가지고 탄압하고 있었던 바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미군에 의해서 점령당한 겁니다. 그 자들이 보기에는 미군이 점령군이 맞아요. 그러니까 김원웅, 이재명이 점령군이라고 할 때 그 시각은 일제 군국주의자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일제 군국주의자 빼고 그때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세계 어디에 있었느냐는 거죠. 동아시아 어디에. 그걸 신원식 의원이 딱 집어낸 겁니다. 그렇다면 김원웅, 이재명, 특히 이재명이야말로 일본 군국주의자입니다. 자기들 용어를 그냥 되돌려주면 토착 외구가 바로 이재명입니다. 아니 세상에 한국 사람들 모두가 환영해 맞지 않았고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미군을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라고 삐딱하게 봤다고 하면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때 한반도에 있었다면 그냥 틀림없이 일제 앞잡이입니다. 군국주의자 앞잡이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이재명 씨가 또 무슨 궤변을 늘어놓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시 신원식 장군이 군인답게 전략적으로 이재명의 약점을 딱 잡았습니다. 이제 이재명 보고 당신 토착외구다. 아니 세상에 해방군을 점령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 도조 히데키냐? 일본 천황의 뭐냐? 이렇게 물어도 할 말 있을까요? 그 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 미군을 점령군으로 보는 건 패망 당시 일제의 눈이지 결코 해방된 우리의 입장이 아니지 않나. 그렇지 않아도 김원웅 씨의 경우 독립운동 가문 출신인지 아닌지 온 국민이 헷갈려하고 있다. 해방 전국 당시 미군이 점령군으로 보일 정도라면은 김원웅 씨와 이재명 씨의 뿌리는 일제인가 토착외구냐 이 말입니다. 토착외구냐. 그런 식이라면 월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은 점령군이었나? 공산군 입장에서 보면 한국군도 점령군이죠. 이라크의 평화 재건을 위해 파병된 우리 자이툰 부대도 점령군인가? 차제의 김씨와 이씨는 일제를 파병시켜 한국 민족 해방을 결정지은 미군, 일본군 무장 해제와 질서 있는 국가 수립을 위해 한국에 온 미군을 왜 이토록 폄훼하는지 자신들의 정체성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한반도에 살고 있는 조선민족 중에서 미군을 해방군으로 보지 않고 점령군이라면서 아주 나쁜 집단이다 라고 본 사람은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김원웅, 이재명이가 그런 주장을 하면은 이 정말 이 진보로 위장한 토착외구 같아요. 진보로 위장한 토착외구.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8일 소련군이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만주로 쳐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이번에는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 며칠 뒤에 천황 임석하에 회의가 열려가지고 항복을 결정하고 1948년 8월 15일에 천황이 직접 방송을 해가지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이 태평양 전장에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특히 오키나와 같은 데서는 미군이 한 10,000명 죽고 일본군은 1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패망시킨 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 한국이죠.
물론 한국의 위대한 독립투사들, 독립군도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해방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하게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독립군이 해방시켰으면 우리는 해방시켰다 이래야지 해방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건국은 우리 힘으로 했기 때문에 건국되었다고 합니까? 건국했다고 하지.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랑은 건국한 것입니다. 해방된 것은 자랑이 아닌 건 아니지만은 건국하는 것보다야 자랑이 못하죠. 그런데도 가장 자랑스러운 건국했다를 건국 안 했다라고 우기면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기념하지도 않고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도 기념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생일 없는 나라로 만들어 버려서 태어나서는 안 될 사생아 같은 정권이었다. 요렇게 딱 정리를 해 놓았는데 이재명이가 바로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요렇게 상스러운 트집을 잡다가 딱 되말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걸로 끝장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출생을 이렇게 저주하는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 앞으로 계속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되 다만 머리를 써야 합니다. 이걸 역사논쟁, 이념전쟁 이 차원에서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자가 국군 통수권자고 국가 외교를 담당하는 자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거냐? 한미동맹 해체는 물론이고 한일관계 파탄은 물론이고 결국은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민국을 무릎 꿇리게 만들 것이고 그러면은 경제 폭망이 이루어지고 복지는 불가능해지고 베네수엘라 급행 열차를 타게 된다. 어떻게 민주당에도 사람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지금 거론하고 있느냐 해서 민주당 경선에서 이게 걸러지도록 만드는 게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